이번 시간에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을 사용해서 어, 모집단의 파라미터 값들을 추정을 할 때 그 뽑는 샘플들이 ARP 프로세스를 따를 경우에 우리가 정의해야 될 모집단의 파라미터들을 샘플을 보고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RP 프로세스를 따르는 샘플을 보고 모집단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가지는 자,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도출을 할 텐데 ARP 프로세스에 관련된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도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을 보면 XT라는 시계열은 자, P개의 레그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잔차가 있습니다. 근데 잔차는 우리가 예전에 알다시피 정기분포를 따르고 여기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파라미터 값들은 첫 번째로 요 상수 알아내야죠. 그다음에 각각에 붙어 있는 요 P개의 계수들 알아내야죠. 그 다음에 잔차의 분산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묶었을 때 이렇게 세타라는 뭐 집합으로 한번 묶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XT라는 프로세스를 가진 XT라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뽑았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PDF가 그러니까, 확률 밀도를 L이라고 놓고 likelihood라고 놓고 그 likelihood를 극대화하는 어떤 세타 값을 찾으면 우리가 이것을 세타 뭐 헷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수를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세팅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샘플을 뽑는데 샘플을 몇 개만큼 뽑을 거냐면 시계열을 T개만큼을 쭉 뽑을 겁니다. 그래서 X의 원이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이고 그다음에 X의 T가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과거의 추정치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ARP 모형을 사용을 하겠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부터 P 시점까지 요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에 있는 데이터만 우리한테는 중요하겠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likelihood 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에 우리 가장 최근 거, 그 다음에 어제 거, 그제 거 해서 쭉쭉쭉 계속 우리 관측을 하다가 X의 P만큼의 과거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되면 그 이전에도 데이터들이 쭉 있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들 값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X의 P 플러스 1, P 플러스 2 해서 X의 T까지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봤었을 함수에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T만큼의 과거부터 P 플러스 1까지를 일단 봐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관심이 있어 하는 P부터 어제까지의 데이터 아니면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때 이런 데이터들이 일어났을 확률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일어날 1부터 P까지의 데이터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묶어서 그 두 개를 곱하면 XT 아주 먼 과거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 한꺼번에 일어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요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계산해서 이걸 곱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likelihood 함수인데 ARP를 대응하는 likelihood 함수를 구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총 large T개만큼의 시계열을 이렇게 뽑을 텐데 여기가 지금 이제 오늘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T는 아주 먼 옛날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ARP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ARP의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여기가
오늘이 현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P개만큼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아주 먼 미래일 과거일 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시점에서의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시그마 제곱이라는 상수를 앞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V라는 볼드로 처리한 V라는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자리 지금 보면 여기 보면 P개만큼이 있는데 자 1부터 그저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자 첫 번째 날짜와 첫 번째 날짜의 데이터를 뽑았을 때의 베리언스 그게 그냥 베리언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날과 첫 번째 날에 나오는 데이터와 두 번째 그저께 나오는 데이터와의 코베리언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루만큼 떨어졌으니까 감마의 1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각의 베리언스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방식으로 해서 코베리언스들이 쭉 있을 겁니다. 감마 1, 감마 2 해서 감마의 P-1 이쪽도 감마의 P-1부터 해서 감마 1까지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일단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세팅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X의 1이 가장 최근 데이터고 X의 large T가 가장 과거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플 한번 뽑을 때마다 T, large T개씩 뽑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던 가장 최근의 P개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T개만큼의 데이터를 추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t는 뭐냐면 어느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처음부터 최근부터 P개까지의 과거 데이터 말고 그거보다 우리가 관심이 덜한 아주 먼 과거에 있는 어떤 시점 여기 같은 시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1부터 XT를 이렇게 한번 뽑으면 이런 식으로 시계열이 하나 나오죠. 근데 이런 트라이를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T개만큼의 시계를 한번 또 뽑고 이렇게 해서 트라이를 여러 번 할 텐데 그 트라이 개수가 Q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트라이얼, 두 번째 트라이얼 해서 그 중에 스몰 Q 번째 트라이얼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한 번 뽑을 때마다 T개의 시기열을 뽑고 그렇게 여러 번 시기열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총 뽑은 개수가 Q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처음에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지금 P개만큼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면 X1부터 XP까지의 데이터가 있죠. 그럼 이렇게 X1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굳이 X1이 뽑히고 X2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굳이 X2가 뽑히고 이런 식으로 일련의 X1, X2 해서 XP까지가 정확하게 뽑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X1의 자리에서 딱 요게 눈에 보였고 X2가 딱 이렇게 뽑혀서 XP가 딱 이렇게까지 뽑힐 확률은 우리가 기존에 5-6에서 배운 식을 활용하면 X의 1 가장 최근 거 어저께 해서 XP개만큼의 시계열이 뽑혔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주르륵 뽑혔을 확률은 5-6에 의하면 5-11과 같이 정의가 되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베어런스 지금 첫 번째 뽑히네 두 번째 뽑히네 해서 P 번째 뽑히네 쭉 있을 거고 첫 번째 뽑히네 두 번째 뽑히네 해서 P 번째까지 해서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쭉 정하면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V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넣고 여기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시계열을 X1부터 P까지에 있는 벡터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뮤는 뭐냐면 지금 뮤 벡터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계열을 한 번 뽑을 때마다 P개씩을 우리가 앞서서 요만큼을 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P개만큼을 한 번 뽑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뽑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몇 번 한다고 말씀드렸네요. 예, Q번만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뮤의 각각의 원에서 뮤의 P까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Q번만큼 했는데 뮤의 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계열을 P개만큼씩 뽑았을 때 첫 번째 오는 애들끼리의 평균 그 다음에 UFP는 그런 식으로
P개만 뽑았을 때 맨 마지막에 오는 애들끼리의 평균 이렇게 해서 저 벡터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벡터 값을 여기다가 재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디멘션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요거는 P개의 벡터죠. P 곱하기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P개의 코베런스 베리언스 매트릭스가 P 바이 P 매트릭스일 거고 이것도 역시 P 곱하기 1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트랜스포즈를 하면 디멘션이 1 곱하기 P, P 곱하기 P, P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1 곱하기 P가 되고 다시 뒤에 있는 P 곱하기 1을 곱하면 1 곱하기 1이 돼서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 의도하는 바와 맞죠? 왜? 이거는 조인트 PDF 확률이 나와야 되니까 답으로 그럼 확률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스칼라 값이 나오면 세팅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아주 먼 과거로부터 t만큼 떨어져 있는 과거부터 최근 것까지의 시기열을 t만큼 뽑습니다. 그런데 ARP 모형이라면 우리는 처음에 나오는 최근 P 레그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X1 최근 거, 어제 거, 그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P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았다고 치고요. 물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봤지만 일단 우리는 여기만 관심이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일렬로 한꺼번에 뽑힐 확률이 조인트 PDF고 그것은 5-11과 같이 정리가 된다 까지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물론 처음부터 P개만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쪽 부분도 데이터를 뽑긴 뽑았습니다. P 플러스 1부터 T까지의 먼 과거 데이터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실제 확률은 뭐냐면 X1을 뽑았고 X2도 뽑았고 XP도 뽑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P 플러스 1, P 플러스 2 해서 X의 T까지를 전부 다 뽑았을 확률이 진짜 우리가 구하는 확률입니다. 그것은 일단 X의 T를 뽑았고 가장 초기 값이 되겠죠. X의 T-1을 뽑고 해서 X의 P 플러스 1까지를 뽑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X의 P도 뽑혔고 X의 P-1도 뽑혔고 X1이 뽑히는 확률 두 개를 갈라놓은 거죠. 우리가 지금 갈라놓은 거는 이것들은 우리가 관심이 아주 많은 ARP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5-2-B에서 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규어 5.2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오늘이라고 치고 이것을 우리가 뽑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P개만큼의 최근치는 아주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과거인 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하나의 시점을 T라고 잡겠습니다. 그렇죠? T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P보다는 더 먼 미래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X에 지금 T라는 게 뽑혔는데 X에 T라는 게 뽑히려면 X의 라지 T가 가장 먼 과거니까 그때 뭐가 데이터가 하나 뽑혔고 그 다음날 뭐가 뽑혀서 XT가 뽑히는 그 전날 것까지 데이터가 쭉 뽑힌 다음에 XT가 뽑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조건부 확률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의 T가 뽑혔는데 그 전에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과거치 데이터가 전부 다 쭉 뽑히고 나서 XT가 뽑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AR P 모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XT가 뽑혔으면 우리는 XT로부터 P개만큼의 렉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ARP 모형을 똑했다는 얘기가 P개만큼의 레그 그 이전의 데이터는 우리의 예측에 관련이 없다고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X의 T 날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것은 뭐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S의 T 플러스 P부터 X의 T 플러스 1까지의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추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P고 여기서 P개만큼의 과거 데이터가 있다면 이만큼의 데이터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ARP 모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딱 주면 여기서부터 P개만큼의 과거 데이터만 관심이 있고 그 이전 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날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만 살아남습니까?
x의 t에서 하루만큼 과거, 이틀만큼 과거 해서 p개만큼의 과거치만 을 보면 됩니다. 그 이전 거는 ARP 모형 하에서는 예측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자, x의 t를 ARP 모형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 중에서 알파 xt 플러스 1 해서 t 플러스 p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잔차항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x의 t를 ARP 모형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c하고 자, 첫 번째 알파 1, 그 다음에 어제 거, 그렇죠? 알파 2, 그 다음에 그제 거 등등등등등등 해서 알파의 p하고 t 날짜로부터 p만큼 떨어진 날짜 거, 그 다음에 잔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잔차가 있을 건데 이것을 expectation을 취하면 여기까지 전부 다 expectation 쭉 취하고 잔차 expectation은 이거는 0이 되니까 날아가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것들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x의 t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죠. 과거 일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expectation은 예를 들면 그냥 변동이 없으니까 실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지금 뮤라고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의 t 시점을 우리가 지금 아주 관심이 많은 p 레그 이전에 어떤 t 시점을 잡았다고 하면 자, 이 시점을 잡았다고 하면 얘도 역시 ARP 모형이기 때문에 t 플러스 p 시점까지의 과거 데이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최고 오래된 것부터 해서 쭉 해서 t 플러스 1까지 보고 x의 t를 관측을 했을 확률을 구하려다 보니까 다 그럴 필요가 없이 t부터 t 플러스 1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왜 ARP 모형이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만 관측했다는 가정하에 오늘 확률을 구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관측이 됐었을 것을 가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관측이 되느냐 이 값이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그거에 p개만큼의 레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가 나올 조인트 PDF는 5-11에서 구했고 지금 말하는 건 여기 어디 시점에 있는 데이터가 잡혔을 때 이것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5-12와 같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을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지금 합숙한 내용 중에 5-11하고 5-12의 조인트 PDF 식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보면 이게 지금 오늘이고 그거만큼 P개만큼의 떨어진 과거치가 있고 전체 P개는 전체 샘플은 이게 가장 과거치인데 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의 1이 될 거고 X의 2가 될 거고 여기는 XP 정도 될 거고 X의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은 자 이렇게 샘플이 한번 쭉 뽑혔습니다. X의 T가 뽑혔고 X의 T-1이 뽑혀서 X의 2, X의 1까지가 한 세트로 쭉 뽑혔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뽑혔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과거에 X의 T를 뽑았고 T-1을 뽑고 해서 어디까지? X의 P 플러스 1까지 일단 뽑아 놓은 다음에 여태까지는 ARP 모형에서 이것에서는 아직 충분한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는 내용 X의 P -1 해서 X의 1까지를 뽑는 이 두 가지 펑션을 합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5-11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5-12에서 대응을 한 거니까 지금 하늘색으로 친 이 부분이 지금 5-11에 의해서 표시가 된 거고 지금 이 자주색으로 표시된 게 5-12에 의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곱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얘기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부분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곱하면 그게 우리가 t부터 1까지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likelihood가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로그 값을 취해 주면, 여기다가 likelihood에다가 로그 값을 취해 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로그 likelihood 함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은 오늘 데이터, 어제 데이터 해서 T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T 여기 보시면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뽑은 실제 시계열의 길이가 포함이 되고, 이것은 이 어떤 잔차의 표준 분산, 여기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P개만큼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1이고 여기가 P고 우리가 관심 있는 요구요. 관련된 요소들끼리의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x의 1, x의 2 해서 x의 p까지만 몰아넣은 벡터. 그다음에 요 뮤는 뭡니까? 뮤의 1 해서 뮤의 p까지인데, 요 뮤는 우리가 x1이라는 애를 뽑는 이런 식의 시계열을 몇 번을 드로잉을 하냐면 q개만큼 드로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각각마다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큼의 평균 치를 여기서 빼주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P개만큼의 최신 데이터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여기서 그거보다 더 과거치의 것들은 시그마 제곱의 뮤는 아까 말씀드린 뮤는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정의가 된 요 뮤를 다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식이 도출이 됐는데, 자, 이게 5-14 식이 정리를 하면 likelihood 함수를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로그를 취한 값이고,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ARP 모형일 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RP 모형을 x의 t가 상수를 하나 더하고 어제 데이터부터 p개만큼의 과거 데이터가 나오고 그 앞에 붙는 이런 개수들이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잔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 싶은 것들은 상수 알아내야 되고 알파 1부터 알파 p까지, 그 다음에 이 잔차의 분산도 알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값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요 함수를 제가 L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이 L을 여기 나오는 요 C, 그 다음에 알파 1부터 알파 p까지, 그 다음에 분산, 요것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각각의 세타에 있는 C로 한번 미분하고 알파 1으로 미분하고 알파 P로 미분한 것들이 각각 모두 0이 되는 그런 값들을 찾으면 그게 옵티멀한 P, C, 옵티멀한 알파 1, 옵티멀한 알파 P, 옵티멀한 분산,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세타 파라미터 값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값들을 각각 미분 값을 0으로 놓고 거기 최적화된 세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미분을 할 함수 자체를 구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 미분을 해야 될 대상 함수가 5-14 같이 정의가 되고, 이것은 ARP 프로세스에 한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